나는 매일 책을 읽기로 했다. 김범준 지음, 비즈니스북스 출판. 공부도 독서도 벼락치기가 아니라 생활이어야 한다. 일주일에 한 권 읽던 취미를 매일 습관으로 만들자 시작된 인생 역전. 프롤로그. 책을 읽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미래에 투자하는 책 읽기. 그때 나는 직장 생활 10년을 간 넘기고 있었다. 회사를 언제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가정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괴로웠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시 책을 읽기로 했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30권 정도 읽었을 때는 잡념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이 맑아졌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이 사라졌다. 100권을 읽고 나자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이 붙었다. 특히 영업사원인 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했는데 영업과 대화법에 대한 책을 읽으며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야깃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365권이 넘어서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일삼던 과거의 나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부 1년 남짓의 기간에 일어난 변화였다. 그렇게 시작한 책 읽기는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도 변화는 계속됐다. 약 1,000권의 책을 읽었던 3년째에는 회사어로 말하라 라는 첫 책을 집필 출간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말과 대화, 글과 언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의 책만 500여 권 이상을 구입해 읽었으며 결국 현재까지 1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다. 작년에 출간한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1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모두 꿈 같은 일이다. 취미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처럼 즐겁게 읽으면 된다. 하지만 나처럼 책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을 통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고 싶다면 투자 수단으로서의 책 읽기를 권한다. 생활처럼 습관처럼 매일 책을 읽으며 미래에 투자하라.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밥 한 끼를 거른 것처럼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독서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전략이 더욱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매일 잘 계획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고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매일 잘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 책을 읽어야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고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읽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해내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막상 매일 책 읽기에 도전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켜는 일은 굳이 습관을 들이려고 맘먹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책을 펼치는 일을 습관처럼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책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바꿔준 책,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한다.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 여름을 맞이하며 김범준. 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를 항상 책에서 얻었다. 벨 훅스. 제1장. 책이 나를 살렸다. 결국 독서만이 힘이다.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째서 나는 독서를 선택했을까? 막연하게나마 책은 한 사회, 한 나라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라는 한 명의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2008년 불온서적 사건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몇몇 책들을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내용의 책으로 보고 불온한 책으로 지정해 국내 반입 및 소지를 금지시켰던 일이다. 그런데 불온서적 책들 중에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쓴 책, 이미 대학교의 교양 수업 교재로 사용 중인 책도 있었다. 우스운 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온서적을 더 찾아 읽었다는 사실이다. 한 서점에는 불온서적 코너가 아예 따로 마련되었다. 읽지 말라고 한 책을 사람들이 더 찾아 읽게 되었다. 군인들마저 휴가를 나와 그 책을 읽는 상황이 발생했다. 책은 거대한 힘이다 라는 레닌의 말처럼 독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을 만한 파워풀한 도구다. 불온서적이라는 기준 역시 책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두려워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라. 기득권 세력은 대중이 어리석은 편이 체제와 사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데 편하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러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대대적으로 권장하며 대중의 시간을 소비하게 부추긴 일도 있었다. 대중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란 것이다. 한 고위 공무원이 내뱉었다는 민중은 개 돼지다 라는 발언 역시 그런 시각에서 비롯된 말일 것이다. 그러니 어리석음 자체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독서는 일종의 혁명이다. 책을 읽는 행위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책을 읽는 사람은 독서로 인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체제의 발전을 기대한다. 그래서 불온서적 사건은 내게 책의 힘을 재확인시켜준 일이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독서는 혁명이다. 독서는 스스로를 깨부수는 행위이다. 과거의 자신을 전복하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영화 설국열차를 보았는가? 얼어붙은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끝없이 도는 기차에 타고 있다. 이 기차는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맨 뒷칸에는 오직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앞칸에는 나름의 문명 생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는 뒷칸에 있던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 앞칸으로 전진하는 과정을 그린다. 독서 역시 이 영화의 전개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생존만을 바란다면 뒷칸에 머물러도 상관없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싶다면 새로운 세계로 한 발 한 발 전진해야 한다.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무기가 바로 독서다. 그리고 혼자 방구석에서 책을 읽어도 이 자체가 사회적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은이와 소통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말이다. 한 권의 책을 소유하고 읽는다는 것은 저자의 지식 세계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의 독서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책을 쓰도록 하고 그 책을 아꼈던, 그 책을 후대에 남기려 했던 사람 모두의 세계관과 가치관까지 나눈다고 말이다. 그것이 기존에 내가 가진 생각에서 나아가는 출구가 된다. 새로운 출구는 기존의 자신으로부터 깨어지게 만들어주고 종국의 나 자신을 혁명하게 만들어준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혁명이란 거창한 단어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혁명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루라도 프로야구 중계를 보지 않고 참는 건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었다. 그것부터가 내게는 혁명이었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 책을 읽으며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났고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일생을 바쳐 깨달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반나절만 투자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세상을 하루에 한 번 엿보고 배울 수 있는 것만큼 멋진 일은 이 세상에 별로 없을 것이다. 회사를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안 난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독서란 책을 손에 들고 있을 시간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계발의 끝판왕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덜하다는 점에서 독서는 아름다운 삶의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다. 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는 위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책이라는 평생 친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인생에 한 번 찐한 기회가 당신에게 온 거다. 그러니 삶을 책으로 채우겠다는 독한 각오를 한번 실천하길 바란다. 나른한 주말 오후 방 한구석에 놓인 책을 우연히 읽겠다는 느슨한 마음이 아니라 내 방의 한 면을 온통 책으로 채운 후 나의 시간을 계속해서 책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독서는 시작만 하면 1년 안에 승부가 난다.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내가 그랬다. 끔찍한 실패의 연속으로 삶에 대한 물음표가 감당할 수 없이 커졌을 때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시작한 독서가 딱 1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 길고 긴 인생에서의 오직 1년이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이 정도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 무엇 할 수 있을까? 제3장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명문장이다. 이 문장은 인간의 극적인 성장을 표현한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생각이나 관습, 방식 등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성장이 가능하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책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다. 다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또는 방식을 옹호하는 메시지의 독서는 경계해야 한다. 처음 본 것, 알지 못했던 것, 낯선 것 등 다소 불편한 것들만이 우리의 세계를 넓혀준다.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맞다, 잘한다고 지지하는 책들은 기존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단단한 알을 깨고 나갈 수 없다. 알을 깨는 일은 어렵다. 자존심이 누가 옳은가 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추락 이전에 자존심이 있다.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작가 존 맥스웰의 책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나오는 말이다. 겸손이 아닌 자존심은 추락을 준비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덕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깨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준다. 이 말은 책 읽기를 시작한 나와 당신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책 읽기의 주제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는 척하고 자존심만 내세우기 십상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만나는데 그들은 대개 자신이 아는 것만 주장하고 새로운 의견이나 생각은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논하는 현인이 되기보다 자신이 아는 고정관념만 선택하는 바보가 되려고 한다. 책 읽기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노력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위치인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으며 반성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책 읽기의 기본은 의식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와 행동이다. 그런데 여전히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아는 것이 틀렸는데도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움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삶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도 못한다.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나의 과거에 대한 치열한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개선을 위해 악착같이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 읽기는 그 배움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현명해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를 인도해줄 안내자가 있어야 헤매지 않고 배우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누구나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선생님을 바라지만 성인이 된 후에 그런 선생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책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선생님으로 초빙할 수 있다. 내 과거를 되새김질하게 도와주는 그 선생님을 모시는 값, 과외비도 비싸지 않다. 책 읽기는 내 성장과 배움을 위해 선생님을 찾는 과정이다. 제5장 독서를 인생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책을 찢고 붙이면 나만의 백과 사전이 만들어진다. 한 중년 남성이 있다. 유명한 미래학자도 아닌 60대의 법조인이다. 그는 디지털 혁신과 미래에 대해 IT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고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확산되며 큰 화제를 낳았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나이, 그것도 IT와는 전혀 무관한 분야에 근무하는 남성이 낯선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시연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재판이라는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IT를 전공하지 않은 IT 전문가가 되었을까? 그 해답은 단권화에 있었다. 하우 PC 사랑 같은 종이 잡지 과어로 6개월치가 모이면 광고를 빼버리고 재단선을 절단한 후 3,000쪽 분량을 500쪽으로 압축해요. 모르거나 2회독 이상 볼 기사만 줄여서
페이지를 매기고 목차를 타이핑한 후 다시 재본하여 3회에서 5회 이상 정독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이 IT와 컴퓨터 세계의 현황을 따라잡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1년에 2번씩 15년을 계속하니 친구들이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하더군요. 출처 월간조선 2017년 5월호. 땡땡 분야의 문외한이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았다. 정리해보자. 1. 땡땡 분야 월간 잡지 2종류를 6개월 동안 모은다. 2. 12권의 잡지를 쌓아두고 광고 등의 부분은 찢어버린다. 3. 자신이 모르거나 2번 이상 볼 기사만 추린다. 4. 추린 페이지를 중심으로 목차를 타이핑한다. 5. 재본한 후 3회에서 5회 정독한다. 1년에 2번씩 15년을 계속한다도 잊지 말자. 나는 클래식 음악의 문외한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클래식 음악 잡지를 매월 2권 구독한 후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15년을 계속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클래식 음악에 대한 24권의 잡지를 15년 계산하면 360권의 분량이 된다. 이 정도를 정리한다면 15년 후에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김수온이라는 분이 계셨다. 조선의 3대 문장가로 손꼽히는 인물인데 출중했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바로 독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의 독서 방법은 책을 찢어 소매에 넣고 다니며 외우다가 외운 책은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란다. 지금과 달리 예전의 책의 가치는 상당했을 텐데 그의 용기가 대단하다. 지편전 학자였던 신숙주와 그는 친구 사이였다. 신숙주에게 귀한 책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김수온이 그 책을 빌린다. 그런데 빌려간 책이 돌아오질 않자 신숙주가 김수온의 집에 찾아갔다. 그가 빌려준 책이 여기저기 찢겨져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숙주가 화를 내자 김수온은 이렇게 말했단다. 이렇게 하면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앉거나 서서도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출처 중앙일보 2014년 9월 14일자. 다른 사람의 책을 함부로 훼손한 행위는 찬성할 수 없지만 책 그까짓 것 찢어서 보기 좋은데 둔다는 책 다루기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대학에 다니면서 한참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 나 역시 책에 대해 앞에서 나온 2분과 비슷한 짓을 한 적이 있다. 단권화 독서법이다. 고등고시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아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앞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책 한 권을 정한다. 가능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책이어야 한다. 요약 정리된 책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 두툼한 책이 적당하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다. 이제 이 책을 기본서로 한다. 그 다음에 읽을 땐 다른 책을 한 권 더 사서 읽되 2번째 읽고 있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만 발췌하여 읽는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직접 펜으로 써서 적기도 하지만 그 양이 1-2페이지 정도로 많으면 오려서 기본서에 붙인다. 이렇게 기본서의 회독수를 높이면서 추가로 읽고 정리하면 해당 주제에 대해 빠삭해진다. 무엇보다 내게 꼭 맞는 하나의 기본서가 만들어진다.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줄 만큼 강력한 참고서 말이다. 제7장 책과 잘 이별할 줄 알아야 진정한 독서가. 책장은 책을 모셔두는 곳이 아니다. 정리를 해야 또 살 수 있다. 예전엔 책을 버리면 지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책을 소장한 것만으로도 내 지식인 것처럼 뿌듯해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책은 나중에는 읽겠지, 재미없었던 책도
언젠가 도움이 될 때가 있겠지. 도움이 안 된 책은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책을 책장에 계속 모셔뒀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몇백만 원을 썼는데 버리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겠지라는 이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다. 장담하지 못할 미래 때문에 지금 봐야 할 책에 집중하지 못했다. 읽지 못한 책이 산적해 있으니 이 책들을 다 읽고 난 뒤에 책을 사야지. 그 다음에 읽어야지 하다가 정작 지금 필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읽는 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독서 루틴이 점점 더뎌졌다. 책을 읽고 달려야 할 목표 속도는 시속 100km인데 분명 어떤 이유로 읽기를 중단한 책에 신경이 쓰여서 자꾸 시선이 가고 만지작거리느라 실제로는 시속 50km밖에 달리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읽지도 않을 거면 당장 버리자. 이렇게 마음먹게 된 것은 책장에 꽂힌 대부분의 책이 몇 년째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어느 날이었다. 책장에선 1998년에 발간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이 꽂혀 있었다. 그 해가 지난 뒤 어떤 가치도 없었을 이 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 생각으로 책장을 다시 보니 생각보다 지금 여기에 나왔는 전혀 무관한 책들이 상당했다. 그래서 바로 책 정리에 들어갔다. 시간이 흐르듯 책도 흘러야 한다. 책은 물과 같다. 흘러야 한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썩는다. 우리 몸에서 피가 머리끝 발끝까지 잘 순환하려면 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책장은 내 생각과 행동에 유용한 책을 제대로 공급해주는 심장과 같다. 책장은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다. 변화하는 장소여야 한다. 심장에 피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저기로 퍼날라야 한다. 책장이 바로 그래야 한다. 대학생과 신입사원 그리고 10년차 직장인,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등 살면서 겪는 인생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계속해서 달라진다. 신입사원일 때는 회사에 잘 적응하고 업무를 익히는 게 지상 최대의 난제처럼 느껴지지만 10년차 직장인에게는 조직을 운영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의 책장 역시 조금씩 달라진 관심사와 주제, 목표에 따라 변해야 한다.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